안녕하세요. 한성중학교 1학년 여러분, 국어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단원의 공장 나방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딱지 작품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소설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오디오북을 링크를 걸어줘서 여러분이 그거를 듣고 책의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줄 한 줄 보면서 본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1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여러분, 공장나방은요, 하나의 먼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될 것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그 액자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액자 속에 사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해서 액자처럼 생겼다 해서 액자식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성에 어떤 안에 있는 누가 서술자인지 서술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내부 이야기의 서술자는 누구인지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면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1페이지 보면서 우리 한 줄 한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모처럼 나를 방문한 하인리 모어가 자, 여기에서의 나는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입니다. 외부, 바깥 이야기란 뜻이죠.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 소설에서 내용을 전달하는 서술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방문한 하인리 모어는요,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내부 이야기의 서술자이기도 해요. 자, 나를 방문한 친구 하인리 모어가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서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해는 저물고 있었고요. 창문 너머로 호수가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침 내 어린 아들, 이 바깥 이야기의 서술자의 아들이 밤 인사를 하고 나가자 우리는 서술자와 하인리 모어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린 시절의 기억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는 말합니다. 서술자는 아이들이 생기고부터는 어릴 때 좋아하던 취미들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더군.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나는 나비 수집을 새로 시작했다네. 한번 보겠나? 그에게 보여주려고 하인리 모어에게 보여주려고 종이 상자 몇 개를 가지고 돌아와 열어보았을 때 나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램프를 찾아 불을 켜자 희미하던 창밖의 풍경은 어둠 속에 묻혀 버렸다. 그러나 상자 속의 나비는 빛나는 자태 모습을 드러내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그 고운 빛깔을 가진 형상들, 자, 고운 빛깔을 가진 형상들은 뭘까요? 네, 나가 서술자, 나가 외부 서술자, 이야기의 서술자가 나가 수집한 나비입니다. 그 나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살펴보았어요. 여기 이건 노란 밤 나방이라네. 내가 말했다. 학명은 풀미네아라고 하는데 매우 드문 종이지. 자, 학명 지금 어려운 한자가 나왔어요. 자, 어려운 한자가 나왔는데요. 요거 단어 뜻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학명이란 학술적 편의를 위해 동식물 등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지금까지는 바깥 이야기였죠. 바깥 이야기라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자, 하인리 모어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고요. 여전히 바깥 이야기예요.
하인이 뭐는 핀에 꽂혀 있는 나비 중 한 마리를 상자 속에서 조심히 꺼내서 날개 아랫부분을 살펴보았대요. 어떻게 조심스럽게. 자, 이 부분을 통해서 교과서 날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나비 수집판을 보는 하인이의 태도는 어떠한가? 자, 나비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죠? 나비를 조심히 다루지만 근데 하인이를 보니까 나비 수집판은 자세히 보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왜 하인이는 나비 수집판을 자세히 보지 않았을까요? 그가 말했다. 참 이상하지. 나비를 볼 때만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건 없으니 말이야. 그는 나비를 다시 제자리에 꽂고 상자 뚜껑을 덮으며 말했다. 잘 봤네. 약간 딱딱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그 추억은 별로 달갑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아, 하인이 같은 경우에는 자, 나비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별로 그렇게 막 달가운 기억은 아닌가 봐요. 나비와 관련된 어떤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달갑지 않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알 수 있음. 자네의 수집판을 자세히 보지 않은 것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게. 그는 말했습니다. 나도 어릴 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기분이 좀 상했다네. 창피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나비를 수집했던 하인이니까 이게 내부 이야기 내용이 될 거거든요. 나비를 수집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그가 램프 덮개를 열어 담뱃불을 붙이고 다시 램프 위에 갓을 씌우자 우리의 얼굴은 어슴푸레해졌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열려있는 창문 곁으로 가서 앉자 조금 야위고 길쭉한 그의 얼굴은 거의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내가 담배를 피우는 동안 밖에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밤을 수놓았고 내 친구 하인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 하인이 바깥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하인이 모어가 과거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요. 내부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시작함. 자, 여기까지가 외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부터 내부 이야기예요. 나는 내부 이야기의 서술자. 즉, 바깥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하인리 모어가 나비를 잡기 시작한 건 8살인가 9살 때쯤이었을 거야. 처음에는 별로 열심히 할 것도 없이 다른 애들이 하니까 나도 해보는 정도였지. 그런데 10살쯤 된 두 번째 여름에는 난 완전히 이 유희 장난치듯 즐겁게 노는 일에 취미가 생겨서 이 때문에 다른 일은 전혀 돌보지 않게 되었다네. 주위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못하도록 말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걱정을 할 정도였어. 나비를 잡는데 열중하면 학교의 수업 시간도 점심 시간도 잊어버리고 탑시계가 오는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 학교를 쉬는 날엔 빵 한쪽을 호주머니에 넣고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끼니 때에도 돌아오지 않고 뛰어다니곤 하였다네. 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때문에부터 하였다네까지 묶어줄게요. 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어린 시절 하인리가 어땠죠? 나비 수집에 열중했던 어린 시절 하인리의 모습 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날개 보고 갈게요. 이 부분에 서술자 나는 누구인가? 선생님이 적어줬어요. 하인이 뭐어? 자, 이 부분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되었나요? 자, 됐으면 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도 아름다운 나비를 보면 이따금 그때의 열정이 몸에 스미는 듯 느껴진다네. 그때의 열정, 어린 시절 나비를 잡는 데 열중했던 그 마음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때의 열정을 나는 그럴 때면 잠시 어린아이만이 느낄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심정에 사로잡히곤 하지. 그 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노랑나비를 찾아냈던 그때의 기분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것이야. 또 그럴 때면 호련히 갑자기, 호련히는 단어 뜻이 없는데 선생님이 적어주면 홀연히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는 단어 같아요.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면 어린 날의 무수한 순간이 갑자기 떠오른다네. 풀향기가 코를 찌르는 메마른 벌판에 찌는 듯한 무더운 낮과 정원 속의 서늘한 아침과 신비스러운 숲속의 저녁 때 나는 마치 보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 누구일까요? 보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이거는 바로 나비를 찾는 자신의 어떤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나비를 찾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 포충망을 들고 포충망 벌레 잡을 때 쓰는 기계죠. 그 포충망을 들고 나비를 노리고 다녔어. 나비 잡으려고요. 막 쫓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아리따운 나비를 발견하면 그게 특별히 귀하고 막 그런 게 아니더라도 좋았어요. 진짜 나비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햇볕 아래 졸고 있는 꽃 위에 앉아서 빛깔이 고운 날개를 호흡과 함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잡는 기쁨에 숨이 막힐 지경까지 되어 가만 다가서곤 했어요. 반짝이는 반점 하나하나가 날개 속에 드러난 맥줄, 어떤 맥이 뻗어 있는 줄기 하나하나가 가는 더듬이의 갈색 잔털 하나하나가 눈에 뚜렷이 보이면 그 긴장과 환희 이루 말할 수 없었다네. 그때 그 미묘한 기쁨과 거세한 욕망의 교차는 그 뒤엔 자주 느낄 수 없었지.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한 부분 있죠? 기쁨, 긴장과 환희, 미묘한 거세한 욕망은요, 바로 나가 나비를 잡으면서 느꼈던 감정이에요. 나비를 잡으며 느끼는 감정, 기쁨, 긴장, 환희, 미묘한 기쁨, 거세한 욕망 그런 것들이 교차가 되었대요. 자, 2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부모님께서 훌륭한 도구는 하나도 마련을 해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나비를 수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구는 없었어요. 나는 내가 잡은 나비들을 한 종이 상자에다 간추려 두는 수밖에 없었다네. 병마개에서 뽑은 동그란 코르크를 밑바닥에 발라붙이고
그 위에 핀을 꽂아 두었어. 이렇게 초라한 나의 수집물을 친구들에게 즐겨 보여주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가진 도구는 대개 유리 뚜껑의 나무 상자에 푸른빛 가재를 친 사육 상자와 그 밖에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이었기에 내가 가진 초라한 설비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지. 어떤 가재는 얇은 천 같은 거고요. 설비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히 마음에 흡족하고 희귀한 나비가 손에 들어와도 남에게는 비밀로 하고 내 누이들한테만 보여주고는 했어요. 왜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왜 친구들한테는 잘 안 보여주었을까요? 바로 나비 수집 도구가 어땠죠? 되게 초라했죠. 초라한 그 나무 상자에다가 한 거잖아요. 친구들이 가진 거 막 유리 상자에 유리 뚜껑에 나무 상자 이렇게 해서 되게 막 깨끗하고 막 화려한 거였는데 내 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도구 자체가. 그래서 초라한 나비 수집 도구 때문에 친구들한테 수집한 나비를 잘 안 보여준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도 이해가 가나요? 친구들에게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는 우리 고장에서 보기 드문 푸른 날개의 나비를 잡았어요. 날개를 펴서 그것을 말린 다음에 하도 너무 흡족스럽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아이한테만 보여주려고 했어요. 자, 이웃집 아이는 누구냐면요. 바로 에밀이라는 애거든요. 그 교원, 선생님의 어떤 아들이었는데요. 이 소녀는 흠잡을 수 없이 뛰어난 녀석이었지만 좀 못마땅한 데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훌륭한 애였지만 뛰어난 아이였지만 그런 여러분 우리 뛰어난 친구가 있을 때 인정은 하더라도 어떤 마음이 가끔 들 수가 있죠? 시기심, 질투 이런 거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뛰어난 에미를 시기하며 어떤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못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의 수집물은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솜씨는 놀랄만 했어요. 게다가 그는 나비의 날개를 풀로 이어 맞추는 남이 잘 못하는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모든 면에서 그는 모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요, 그에게 몹시 감탄하면서도 미워했던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어떤 약간 감탄하면서도 어떤 질투, 미움 이런 것이 있는 에밀에 대한 나의 감정이 드러나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날개로 가볼게요. 나는 왜 푸른 날개의 나비를 에밀한테만, 다른 사람 아니고 에밀한테만 보여주려고 했을까? 그것은 평소에는 어때요? 평소 모든 점에서 평소 모범 소년인 에밀을 어떻게 했죠? 부러워하면서도 그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이렇게 진기한 나비 잡았다. 부럽지? 그렇게 한 걸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부러워하면서도 그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가 자신이 수집한 귀한 나비를 나도 이렇게 잡았다 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열등감도 있었고 부러움도 있었고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 소설의 발단이 됩니다. 발단.
여러분, 소설의 구성 단계는요,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기억나시나요? 자,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선생님이 우선은 교과서 공부를 하면서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부분을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핵심 정리해서 발단의 중심 내용, 전개의 중심 내용, 위기 결정, 결말 각각의 중심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서 그 소설의 구성 단계의 특징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개 부분 설명할게요. 나는 이 소년 누구? 에밀에게 푸른 날개의 나비를 보여주었다네. 그는 무치 전문가라도 된 듯이 그것을 감정하고 나더니 희귀한 것임을 자기도 인정을 하면서도 20페니, 그러니까 20페니는 어떤 돈 화폐 단위예요. 값은 된다고 하였지. 그러나 이내 트집을 잡더니 날개 편 방식이 나빠. 오른쪽 더듬이가 비틀어졌네. 왼쪽 더듬이가 뻗어있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법 그럴듯한 결함을 막 얘기를 하면서 혹평을 한 거예요. 가혹하게 비평을 한 거예요. 결함을 늘어놓았어. 자, 나의 나비에 대한 푸른 날개 나비에 대한 에밀의 평가는 어땠죠? 가혹했어요. 막 트집을 잡고. 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기분도 상했겠죠. 그의 혹평으로 인해 나의 그 푸른 날개의 나비에 대한 기쁨은 다분히 허물어졌고, 나는 2번 다시 그에게 나비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수집물을. 선생님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수집물에 대해서 혹평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나도 혹평으로 인해서 혹평 단어도 알아두시고요. 가혹하게 비평하는 거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이태가 지났고요. 우리는 꽤 머리가 굵은 이태는 2년이에요. 2년. 2해가 지났어요. 자, 2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둘 다 조금 컸겠죠? 꽤 머리가 굵은 소년이 되었는데 머리가 굵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좀 어른이 되었다는 얘긴데요. 어른처럼 생각하거나 성숙했다는 얘기겠죠. 하거나 판단할 수 있게 된 걸 보고 이제 머리가 굵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게 됨. 그때도 나의 나비에 대한 열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때 이웃집 에밀이 공작 나방을 잡았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듣고 되게 흥분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친구 중에는 공작 나방을 잡은 아이가 없었고 또 나도 책에서 그림으로만 보았을 뿐이니까 그 이름을 알면서도 잡아보지 못한 것 중에서 공작 나방을 되게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 책 속의 그림을 들여다보았죠. 자, 에밀이 공작 나방을 잡았다는 소식에 나가 흥분한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매우 희귀한 나비이기도 하고요. 매우 잘 보기 힘든, 잡기 힘든 책에서나 본 나비이기도 했고 또 평소에 나가 가장 갖고 싶었던 갖고 싶어 했던 나비였기 때문에 공작 나방을 에밀이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흥분을 합니다. 한 친구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공작 나방이 어떠냐면 막 자기 그 나방한테 새나 다른 짐승이 덤벼들려고 하면 앞날개를 펼치고 아름다운 뒷날개를 드러내 보일 뿐인데 그 빛나는 커다란 무늬가 이상한 모양을 나타내니까 그 새가 겁을 먹고 함부로 덤비지 못한대요. 되게 멋있다. 듣기만 해도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전개 부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부분의 중심 내용은 뒤에서 정리를 해준다고 했죠? 지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발단이다, 전개다 정도만 적어 놓을게요.
자, 26페이지 가서요. 여기서부터는 위기 단계입니다. 이제 사건이 점점 진행이 돼요. 에밀이 이 이상한 나방 다른 거는 뭐였지? 이름이 공작 나방을 가졌다는 소식을 이제 소문을 듣고 나서 나의 흥분이 막 절정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를 꼭 한번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식사를 하고 그 틈을 얻어서 뜰을 건너 이웃집 4층으로 올라갔어요. 4층에 그 에밀은 작지만 자기 방이 있었는데 그것도 부러웠어요. 방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 에밀이 없는 것 같아서 문에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 문이 열려 있었네요. 어쨌든 그 나방의 실물을 한번 보리라는 생각에 나는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죠.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에밀이 나비를 간직한 커다란 2개의 상자를 보았는데 공작나방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날개판에 올려져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니 과연 생각한 대로 거기 있었어요. 갈색 그 비단 같은 비로드 같은 날개가요. 길쭉한 종이 쪽 위에 펼쳐진 채 날개판 위에 걸렸었어요. 나는 그 나방 앞에 허리를 굽히고서는 그 나방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어땠죠? 젓갈색의 더듬이, 끝없는 그지없는 아름다운 빛깔을 가진 날개의 선, 양털 같은 털. 자, 공작 나방의 모습 어때요? 아름답죠? 자, 공작 나방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무늬만큼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무늬는 여러분 뭐였냐면요. 아까 친구가 뭐라고 말했죠? 새도 막 겁먹고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는 그 무늬,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보려고 하는데 종이 쪽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나는 유호에 끌려 종이 쪽을 떼어내고 꽂혀있는 핀을 뽑았어요. 자, 어떤 유혹일까요? 바로 공작나방의 그 무늬를 보고 싶은 마음을 의미해요. 그러자 4개의 커다란 무늬가 그림보다 훨씬 아름답게 찬란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본 나는요. 그 보배를 넣고 싶은 욕망에 도둑질을 했습니다. 원래 그러려고는 아니었는데, 원래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막상 아름다운 그 공작 나방을 눈으로 보니까요.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마음속에 유혹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에밀의 나방을 도둑질하게 되어 훔치게 된 거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훔치게 되었다. 나방은 벌써 말라 있어서요. 손을 대는 정도로는 일그러지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나왔죠. 그때 이 도둑질을 했을 때 나의 마음은 어땠어요? 불안했어요? 아니요. 만족감을 느낀 거예요. 나는 그 순간에는요. 공작 나방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 그것밖에 안 느꼈어요. 그 만족감. 공작 나방을 훔친 직후에는요. 기쁨과 만족감만을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을 나왔어요. 방을 나와서 오른손에다가 감추고, 훔친 거니까 감추고 내려오는데 하필 아래편에서 위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난 거예요. 순간 나는 내가 비겁한 놈이구나. 왜? 도둑질을 했으니까요. 순간 나는 비겁한 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네. 내가 나방을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남의 것을 훔쳤구나. 남의 것을 훔쳤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비겁한 놈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와 동시에 본능적으로 나방을 감춘 손을 그대로 양복적,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숨긴 거예요. 주머니에다가. 그게 바로 나비가 망가질 원인이 되는 거죠. 나비가 주머니에 넣으니까 바싹 마른 건데 부셔졌겠죠. 그리고 천천히 발을 떼어 놓았다. 그러면서 속으로 해서는 안 된 일을 했구나 하는 부끄러운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지. 나는 이내 올라온 한여와 어물어물 엇갈려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침착을 잃고 벌벌 떨며 현관에 우뚝 섰다. 여기서 느끼는 나의 감정은 죄책감, 부끄러움, 도둑질을 했으니까요. 또 누가 알까봐 불안을 느끼게 되었죠. 자, 여기서요, 이 나가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계기는 무엇일까요? 네, 누군가가 원래는 훔친 직후에는요, 만족감과 기쁨밖에 느끼지가 않고 나 손에 넣었다, 가지고 싶었었는데 그런 생각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오른손에다가 받쳐놓고 내려가다가 누군가 아래에서 층계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도둑질을 하고 말았네 하는 것을 깨닫고 비겁한 짓을 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신이 도둑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라는 사실을 깨달음. 다음. 글씨가 선생님이 좀 더 이쁘게 써줄게요. 다음, 이 나방을 가져선 안 된다. 될 수만 있으면 그 전대로 돌려놓아야겠다. 난 이런 생각에 마음이 괴로웠고요. 또 누구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고요. 그래서 다시 층계를 뛰어올라 에밀의 방으로 갔습니다. 손을 뽑아서 나방을 주머니에 있던 걸 꺼냈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나는 뭘 알았냐면요.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 거라는 거를 알았어요. 어떤 불행한 일이냐면 불행한 일은 공장 나방이 망가진 거를 말을 해요. 마른 나방을 주머니에 집어 넣었으니까 당연히 바스러졌겠죠. 그저 울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왜 울고 싶었을까요? 공장 나방이 망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심리는 어떨까요? 괴로운 마음이 들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망가졌고요. 그나마 산산스럽게 바스라져서 이어 붙일 수도 없게 됐고요.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보다도요, 나는 괴로웠던 이유가요, 그 아름답고 찬란한 나방을 내 손으로 망가뜨렸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괴로웠어요. 내가 그 아름다운 나방을 망가뜨렸구나. 괴롭다. 그리고 또 날개에 바스러진 조각들이 책상에 흩어져 있는 걸 보았죠. 나는 생각했어요. 그것을 완전히 원형대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가진 어떤 물건이나 어떤 즐거움도 기꺼이 버릴 수 있었을 거야. 이 공장 나방을 망가뜨린 잘못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되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위기였습니다.